안녕하십니까. 하방천입니다. 오늘은 벽각살 및 벽도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벽자는 벽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미가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벽면 모서리 그러면 벽각이 되겠죠. 벽면에 칼 그러면 벽도가 됩니다. 두 가지는 차이점이 약간 있는데요.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벽각살도 벽도의 의미가 있죠. 사실은 칼 모양과 같은 칼로 내리치는 형국으로 보이는 것이죠. 여기는 이제 그 공기의 흐름이 그렇게 변화를 준다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림으로 예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가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대문 앞에 타인의 건물이 이렇게 모서리가 마주대하고 있을 때 양쪽 벽면이 만나는 능각, 모서리를 능각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대문하고 이렇게 마주보고 있을 때 주는 영향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모서리를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벽각살이라고 명칭을 붙일 수가 있겠죠. 양쪽 벽면이 만들어내고 있는 살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는 대문 앞에 이런 건물이 하나 있는데 대문 앞쪽을 꽉 채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쪽 면만 채우고 있을 경우에 이런 벽면, 한쪽 벽면을 마주대하고 있는 것이죠. 공기의 흐름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치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와서 갈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모서리 살기를 얘기했었는데 이것도 뭐 모서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벽도와 벽각은 칼과 같다. 칼로 내리치는 형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모서리 쪽이 더 가까운지 아니면 벽면 쪽이 더 가까운지 차이가 있지만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은 도시에서 많이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창밖으로 많이 이런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대문보다는 현관 쪽보다는 창가 쪽에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는 이제 재활을 좀 해주는 것이 좋겠죠. 특별한 일이 없으면 안 해도 되겠지만 문제가 있으면 해결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두에서 이런 그림으로 예시하고 있는데 한번 참고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건물이 마주보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창문 가까이에 창문이 있는데 타인의 건물이 이렇게 있을 경우에 일부 면만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벽면이 그런 공기 흐름에서 흐름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벽면판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가 건물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벽도살에 해당이 됩니다. 벽도살. 여기도 보시면은 이렇게 자가 건물인데 타가 건물이 일부 면만 형성되고 있는 것이죠. 모양이 칼로 내리치는 형국과 같은 비슷한 형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창밖으로 보이는 양쪽 건물 벽면을 마주대하고 있는 것이죠. 벽돌살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도 창밖으로 건물이 한쪽 면만 채우고 있을 경우에 벽판의 역할이 자가 건물에는 살기를 형성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자, 이러한 것을 벽도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벽각살도 상당히 많고요. 특히 주택가 부근에도 상당히 벽각살은 많이 보입니다. 특히 이제 이런 그 벽각살이나 모서리가 주는 살기에 대해서는 외부에서도 많이 보이지만 내부에서도 기둥의 벽각살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모서리를 말하는 것이죠. 예부터 모서리에는 앉지 마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왔는데요. 이 모서리는 기장의 변화가 좋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앉으면 좋은 영향을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모서리는 앉지 말도록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이 모양의 살기가 어느 방면에 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전면에 있을 수도 있고 좌측이나 우측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후면에 있을 수도 있겠죠. 집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전면에 있을 때는 주작 방향이죠. 주작 방향. 그 다음에 왼쪽에 있을 때 청룡 방향이 됩니다. 오른쪽에 보이면 백호 방향이 되죠. 후면에서 보이게 되면 현무가 됩니다.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사신사 개념에 대해서는 배워서 익히 알고 계실 것으로 보입니다. 전후 좌우에 이런 살기가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집을 고를 때는 전후 좌우에 살기, 날카로운 물건이 있는지 이런 것을 잘 검토를 하셔야 되겠죠. 자, 여기 이 지면에서도 모서리에 의해서 형성되는 살기를 벽각살이라 한다. 벽각은 철각, 요각 두 가지 종류가 있고 대부분 이제 철각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벽각살은 이제 의해의 사고라든지 수술 등의 사건이 발생하기 쉽고 아무튼 흉하다는 것이죠. 살기의 영향을 받게 됐을 경우에 그 살기의 강한 정도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원근을 봐야 되겠죠. 벽각살이 얼마나 가까운지 원근 정도를 봐야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발생하는 시간이라든지 발생하는 영향력이라든지 이런 것 등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벽각이 용변이라고 한다면 집에서 봤을 때 좌측이죠. 청룡자락을 말합니다. 청룡자락을 용변이라고 하고 호변은 백호자락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이 되는 것이죠. 특히 현기를 볼 때 음택뿐만 아니라 음택도 영향을 받습니다. 이런 현기를 봐야 하고요. 양택은 더욱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주변에 많이 볼 수가 있다는 뜻이죠.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인공물이 있기 때문에 그 인공물이 잘 만들어졌을 경우에는 상관이 없으나 주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예리한 모서리가 많이 존재한다면 주변에서는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청룡자락에서는 청룡은 남자로 보기 때문에 남자한테 영향을 주고 백호는 여자로 보기 때문에 여자에게 영향을 주게 된다. 즉 남녀의 구별이 있다는 것이죠. 왼쪽이냐 오른쪽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정면에 있을 수가 있겠죠. 정면. 집의 정면에 있을 때는 뭐 질병과 혈광의 전환이 따를 수도 있고요. 주작이므로 의해의 사고라든지 또는 이제 뭐 혈광은 그 처명에서 주로 많이 나오고 있죠. 피를 보는 전환이다 이런 얘기죠. 사업도 불순하고 파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주작은 전망을 의미합니다. 전망, 전도. 미래의 비전, 뭐 이런 미래 계획, 뭐 이런 것이죠. 형상이 개각과 같아서 도화를 일으킬 수도 있고 시비와 소송을 야기할 수도 있다. 개각이라는 것은 다리를 열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형상이 그러할 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는 개각의 형상으로 만들면 도화의 일이 사건화되고 나중에 문제가 크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도 이런 개각 형상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지어진 건물에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후 좌우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되는데 특히 이제 뜻밖의 사고라든지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변의 모서리가 전후 좌우에 많이 보이는지 이것을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이 좋고 만약에 이러한 살기가 있다면 뭐 재화도 하게 되는데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가장 재화에 많이 쓰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로 산해진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또는 이제 이러한 살기를 배척한다는 의미에서 볼록고를 설치하기도 합니다. 또는 뭐 사교검이라고 해서 사자가 검을 물고 있는 형상이 있죠. 이런 사교검을 설치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다른 영상에서 이미 다
이 풍수용품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피치 못할 상황에 있을 때 하는 것이고요. 가급적이면 이런 모서리가 많은 형국, 이런 형국이 보인다면 가급적이면 그 집은 선택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흉한 사례가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피하는 것이 좋고요. 근접성에 따라서도 영향을 주고 또 물건의 크기에 따라서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물건의 크기라든지 그 다음에 원근, 근접한지 여부를 보고 판단하시면 되고 멀리 있을 때 경우에는 상관이 없고요. 근처에 근접해 있으면 가급적이면 피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살기는 내가 사는 층수와 비슷한 층수만큼 올라와 있을 때 영향을 주는 것이죠. 내가 3층에 사는데 2층 높이의 건물이 벽각살이다 라고 한다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2층 이하가 영향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고도도 고려해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괜히 벽각살이 없는데 벽각살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시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주변에서 이러한 살기, 모서리를 연상하시면 돼요. 모서리가 있으면 또 종류가 많으면 많을수록 영향력이 커지게 되고요. 그만큼 자기의 미래 비전을 실현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자, 이런 살기는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집안에도 살기가 많은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벽면 모서리가 많으면 좋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모서리가 없는 구조로 집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책상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예리한 살기를 갖고 있는 것은 집안에 가급적이면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오늘은 벽각살하고 벽도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것은 도심에서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시골보다는 도심에서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물건의 영향력이 물건이 사람과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을 좀 이해가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이런 형살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또는 이해를 하게 됩니다. 이해를 하게 되어야 여기에 대한 의미도 알게 되겠죠. 이런 형기, 주변의 환경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체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별개의 존재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물체는 에너지체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인체 에너지와 반드시 정보 교류가 발생하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집의 환경, 집 주변의 환경 또는 내가 근무하는 환경 이런 환경은 자기 자신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주변 환경을 잘 살펴서 자기의 꿈을 실현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찌됐든 이 형기라고 하는 것, 물체라고 하는 것이 사람과 길을 교류할 수 있다는 점을 좀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자, 벽각살 및 벽도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